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하도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그사세.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 사주팔자의 세 가지 킬링 포인트. 누구나 사주팔자를 보면 그 속에는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이고 나쁜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장점과 단점이 각각 좋은 운을 만날 때에는 장점이 부각되기도 하고 나쁜 운을 만날 때에는 단점이 부각되면서 인생이 좋고 나쁘게 흘러간다 볼 수 있는데, 결국 사주팔자는 케이스 스터디란 말이 있어요. 사실 사주팔자의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이걸 51만 8,400가지라고 하는데 사주팔자에서도 특정한 유형들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사주팔자의 장점을 잘 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흔히 알고 있는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사회에서 한 영향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그사세 콘텐츠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본인의 사주팔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한번 보면서 사주팔자에 쉽게 비교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영상만 보더라도 쉽게 내 사주팔자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사세 주인공은 임창정 님이십니다. 원래 이 그사세라는 시리즈를 제가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서 뉴진스 기획자인 민희진님, 인기 스타 강사인 이지영님 사주를 먼저 준비했었는데 요즘 논란이 주가 세력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임창정님 사주팔자를 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슈가 생기긴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임창정님을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다, 뭐 돈도 많을 것이고 명예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사실 노후가 크게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주를 봤을 때 이게 사주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자기 사주팔자에 없는 거를 욕심을 내거나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운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사주팔자랑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사주팔자 먼저 보시는 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양력으로 내 생년월일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음력으로 생일 알고 있는 분들은 음력에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시다가 야자시를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적용하지 않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주팔자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임창정님 사주팔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사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떤 색깔이 들어오시나요? 바로 까만색이죠. 여러분들도 사주팔자를 보실 때 지금 한자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색깔을 먼저 보시면 좋은데, 까만색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6가지 글자에서 지금 3가지 글자가 까만색이 있죠. 이 까만색이라는 거는 사주팔자에서 목화토금수라는 것 중에서 수에 해당한다, 즉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팔자에서 이 물이 뜻하는 특징과 장점, 단점을 알면 좋겠죠. 자, 여기서 하나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색깔이 5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양옆에 똑같이 있는 색깔, 아니면 더 중요하게는 위아래가 같은 색인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 색깔에 해당하는 특징을 잘 알아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 사주팔자에서는 까만색이죠. 자, 까만색은 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수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물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물은 뭐죠? 사람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편한 삶을 주거나 주변을 끄는 힘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변을 끄는 힘이라는 거는 내가 막 다가가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 수라는 것은 예술적 분야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음악을 다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님도 사주팔자에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를 봤을 때 굉장히 수가 두드러지는 사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와 관련된 일을 하면 좋다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수라는 거 위에 보면은 식신과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식신상관을 사주팔자에서는 줄여서 식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이 식상은 어떤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예술적 끼, 그리고 나의 표현력, 그 2개를 드러내는 힘,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체능 하시는 분들에게는 식신상관이 많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가지 개념을 섞어 볼 수 있겠죠. 수라는 건 예체능 중에서도 음악을 나타낸다 볼 수 있고, 식상이라는 것은 이걸 표현하는 힘, 예체능적 끼라 볼 수 있다면, 사주팔자의 수, 식신 혹은 수, 상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독, 뮤지션, 가수, 아이돌, 음악 치료사 등등 음악을 매개로 한 일과 잘 맞다라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식신과 상관 중에 상관이라는 키워드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와도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자,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습,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전복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은 좋은 의미로 봤을 때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혁하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 나쁜 의미로 본다면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힘을 무력화하고 질서를 어지럽힌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된 사회에서는 이런 상관이라는 것을 나쁜 기운이라고 봤습니다. 이걸 사용신이라고 하는데, 사용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달아놨으니까 사주팔자에 겁재, 상관, 편관, 편인이 있는 분들은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관이 왜 문제되느냐, 요걸 한번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사주팔자에는 목화토금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비유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이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이 사주는 물이 강하다 했죠. 수라는 기운이 많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주팔자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물과 대척점에 있는 거는 뭐죠? 네, 바로 불이죠. 근데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꼬부기랑 파일이가 서로 배틀을 해요. 그러면은 꼬부기는 파일이를 일방적으로 이기죠. 근데 파일이는 꼬부기를 이기려면은 진화를 해가지고 리자몽까지 가서 체급을 키워놔야 파일이가 꼬부기를 이길 수 있다. 자,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팔자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요, 이 빨간색 글자 요거를 오화라고 합니다. 빨간색이라는 거는 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에 보면은 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특히 병화라는 글자 혹은 사화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 장렬하는 불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불을 의미하는데, 정화라는 글자 혹은 오화라는 글자는 불로 따지면은 굉장히 약한 불, 사실 불이라는 개념보다는 빛 혹은 열이라는 개념으로 비유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오화라는 거는 촛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글자들을 보면은 지금 수라는 기운이 3가지나 있죠. 이 6가지 글자 중에 3가지나 있으니까 거의 절반 이상 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이 수라는 기운이 불을 끌 수도 있겠다라 볼 수 있겠죠. 이 사주에서 불은 어떤 의미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관성에 나갑니다.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죠. 정관의 뜻은 사주팔자로 봤을 때 내가 지켜야 하는 법, 규칙, 질서, 자기 통제력, 자기 절제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남자 사주팔자에서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걸 일지라고 하는데, 이 일지란 자리는 여러분 사주팔자에서 공통적으로 배우자를 의미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이 화라는 글자가 이 옆에 있는 물이라는 글자랑 비교했을 때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물이라는 글자가 언제든지 불을 끌려고 할 수 있다라 본다면, 이 사주팔자에서 이 불이라는 거, 이 오화라는 글자, 그리고 정관이라는 글자, 나아가서 일지라는 글자는 이 사주팔자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사주팔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다? 수라는 기운, 식신상관이라는 기운. 동시에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오화라는 글자, 그리고 일지라는 자리의 의미, 그리고 정관이라는 글자라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이라면요, 저는 수라는 기운 그리고 식신상관이라는 기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조심해야 될 거는 오화라는 글자 그리고 정관이라는 글자, 일지라는 자리, 즉 배우자 자리를 의미하는 요 3가지를 제가 조심할 것 같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팔자의 장점과 단점, 사주 구조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행운으로 여기고 나쁜 일이 있으면 운이 안 좋았다, 나빴다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시기별로 내가 조심해야 할 거, 내가 해야 할 거를 잘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나는 해를 보자면 올해의 운을 봐야 합니다. 근데 요거를 보는 게 바로 운이라는 개념입니다. 운은 재물운, 연애운, 학업운, 건강운, 명예운, 취업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주팔자는 운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 중에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23년 운이에요. 23년은 여러분들 까만색 토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까만색 토끼라는 거는 칸자로 치환하면은 개묘라는 글자예요. 왜 까만색 토끼냐? 이 묘라는 글자가 토끼를 뜻하거든요. 자, 그런데 토끼 위에 무슨 글자가 있죠? 까만색이 있죠. 그래서 까만색 토끼해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 사주팔자 보시면 궁합 궁금해 하시잖아요. 사주에서 궁합을 볼 때 원리는 어떤 동물과 어떤 동물의 궁합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개띠는 말과 잘 맞고 말띠는 뭐 호랑이랑 잘 맞다, 호랑이띠 원숭이띠는 안 맞다, 이런 말 이미 아실 거예요. 그리고 궁합 볼 때 보통 띠로 많이 보시는데, 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난 날이 중요합니다. 자,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날을 뜻하는 거는 왼쪽에서 두 번째 글자예요. 이 줄이 일주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태어난 날도 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의 동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갑술년생 개띠예요. 그렇지만 제가 타고난 동물은 개가 아니라 원숭이를 타고났거든요. 즉 나는 개띠지만 개가 아니라 원숭이를 타고났다라 보는 겁니다. 임창초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주를 봤을 때 개축령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소띠라고 할 수 있는데, 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실질적으로 말
말을 타고나신 겁니다. 경호라는 글자, 말은 말인데 경이라는 글자는 흰색이죠. 흰색 말을 타고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시기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띠가 아니라 태어난 날의 동물을 우선 확인하시고 그 동물로 봤을 때 유리한 연도가 있고요, 불리한 연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말이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궁합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동물은 쥐라는 글자, 소라는 글자, 토끼라는 글자, 이 세 가지 동물을 볼 수 있는데 올해가 뭐다? 공교롭게도 토끼의 해이다. 그러면은 이 토끼랑 말은 왜 궁합이 안 좋은가를 보시면 좋겠죠. 요거를 오묘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파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SM 프로젝트 그룹 갓더비트의 스탬프 온이 노래 보면은 깨뜨릴 파? 모나리자 스마일 뭐 이런 가사가 있던데 그 파가 맞아요. 깨뜨려진다라는 말이죠. 오라는 글자는 말, 묘라는 글자는 토끼. 이 오묘파의 특징은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타인들과 감정적인 갈등, 본인의 이권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거나 원하면서 달려가는 부분이 다 깨진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묘파의 시기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때 동업자를 최대한 안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같이 하는 일 혹은 거래처나 상대방의 사주 궁합에 따라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동안? 개묘년이 들어와 있는 23년 동안은. 그러면 임창동님 사주팔자를 알았다면은 내가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이랑 엮여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 예를 들면 이 사주의 장점이 음악이니까 음악 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하거나 하겠죠. 그리고 걸그룹이나 프로젝트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본래 하던 거를 해야 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운이 안 좋으니까. 근데 올해는 토끼의 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에서는 내가 남들과 이권 다툼,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얼굴이 붉혀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내 명예를 잃을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오화라는 글자 그리고 묘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도화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화살은 제가 이 콘텐츠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올해에는 일지라는 자리에 자라는 글자, 오화라는 글자, 묘목이라는 글자, 유금이라는 글자 요 네 가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들은 서로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있으면 내가 어떤 이슈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이슈의 결과가 결국 노이즈, 내 대외적 명예에 실추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화라는 글자도 도화살이고 묘목이라는 글자도 도화살이니까 지금 도화살끼리 만났는데 안 좋게 발현됐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팔자의 일지란 자리에 오화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특히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타인과 뭔가를 할 때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관계가 깨뜨려질 수도 있고 나아가서 그 일 때문에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의 체면을 깎아먹을 수 있는 공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럴 게 많은 사람,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럴 때 노이즈나 이슈 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판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거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 사주팔자에서 좀 특이한 게 태어난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6글자로 본다면은 돈이 없어요. 사주팔자에서 돈을 의미하는 거는 편재와 정제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돈은 이 현금이라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편재 정제가 없으면 돈이 없는 사주팔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사회에는 이 자산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래서 편재 정제가 없다라고 해서 단순히 돈이 없다라 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돈을 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사주팔자에서는 돈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사주팔자에서는 돈을 의미하는 편재정제, 즉 초록색이 없죠. 근데 이 초록색을 살펴보면 묘라는 글자는 목에 해당합니다. 사주팔자에 없는 목의 기운이 지금 들어왔다. 근데 하필 이 없는 목이라는 글자가 이 사주팔자로 봤을 때 말과 궁합이 안 맞으면서 안 그래도 사주팔자에 없는 목의 기운이 탈이 났다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사주팔자는 나중에 돈 때문에 혹은 본인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 볼 수 있고 그 시기라는 게 올해 23년 토끼의 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컨텐츠의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임창동 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실 거예요. 지금도 뭐 얼마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본인이 이미 돈을 잘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충분히 만들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음원 저작권이든 여러 가지 사업이든. 근데 지금 이런 이벤트가 왜 생겼을까? 라고 고민해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사주팔자에 없는 것을 과한 욕심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운이 안 좋을 때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사주팔자의 주인공이었다면은 이 까만색, 이 물이라는 기운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물에 해당하는 시신상관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 봤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사주팔자에 좀 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벤트들, 예를 들어 화라는 기운이 탈이 나지 않도록 했을 것 같아요. 이 화라는 기운이 사주팔자에서 뭐였죠? 내 배우자를 의미하기도 했고 내 가정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내 회사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 자기 절제하는 힘, 컨트롤하는 힘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임창
천원의 사주팔자를 풀어봤어요. 목화토금수 중에서 특히 수라는 기운, 물이라는 기운, 그리고 식신상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운이라는 개념 중에서 23년이 어떤 운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 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도 제가 앞으로 이 채널에서 재밌게 말씀드릴 테니까 사주팔자를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억울하게 당하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랑 직접 비교하면서 어떻게 내 사주팔자를 잘 쓸 수 있을지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는 그 사세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